오늘은 저희가 2023년에 스웨덴에 처음 왔는데 2024년에 이제 북유럽 여행 한번 해보자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로드 트립으로 떠난 그 내용을 일부 소개를 드리고 이제 어떻게 차를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는지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 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스톡홀름에서 출발해서 첫날은 회사를 마치고 출발했기 때문에 린셰핑이라는 곳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말메로 갔다가 덴마크로 들어가는 그런 일정으로 갔고요. 스톡홀름에서 린셰핑까지는 한 3시간 걸렸고 말메까지도 한 3시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코펜하겐에서도 시티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차를 이제 페리에 실어서 오슬로까지 타고 갑니다. 오슬로를 간 다음에는 첫날은 릴레암메르, 그 동계올림픽으로 유명한 그 릴레암메르를 가서 거기서 오두막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은 저희가 게이랑게르 쪽으로 갑니다. 게이랑게르 가는 길에 이런 전망대가 좋은 데가 있어서 전망도 좀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두막에서 숙박을 하고 또 차를 싣고 페리를 탄 다음에 여기 유명한 피오르드를 지나서 저희가 로웬이라는 곳으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로웬 주변에 가면 이런 이제 만년설들이 녹아서 이제 물이 내려와서 이제 호수를 이룬 이런 곳들이 있는데 너무 괜찮은데 거기를 구경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북극 관련된 이런 박물관을 보고 그다음 피자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또 오두막에서 또 하룻밤을 더 잡니다. 그 다음날은 저희가 전망대를 가는데 유명한 전망대인데 여기서 이제 피오르드 절경을 쭉 보고 그다음에 한국 분들 또 많이 가시는 이제 플람 상열차 타고 산악을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바로 베르겐으로 가서 베르겐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오슬로 시티 투어 진행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스톡홀름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날은 일단 회사 주차장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4시에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인천시! 이제 막 출발하니까 기분이 좋아. 신이 나가지고. 그리고 가는데 비가 오더라고. 비가 왔었었네. 뭐 비가 와도 즐겁지 뭐. 괜찮지. 그리고 금요일 밤이니까 내려가는 차들이 많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비가 조금 그쳐가지고 날이 좀 개고 있고 좀 있으니까 해도 뜨고 아마 남쪽으로 가면서 약간 그런 우리가 비구름을 피해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어. 사진도 멋지게 나왔네. 해가 지고 있었네. 이건 이제 린셰핑 도착해서 도시 이제 접어들어서 조금 더 정돈된 이런 공원 느낌. 딱 지니탔을 때 느낌이 기억이 나? 기억이 좀 뭔가 깨끗하고 도심처럼 좀 복잡하진 않고 작은 도시니까 심플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많았던 그 기억이 나. 한국 사람들이 여기 교환학생으로 많이 막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좀 많이 있더라고. 숙소 찾아서 이제 가는 길인데 여기 시티 호텔 여기서 묵었는데 저렴한 느낌이었다. 여기 주차를 어떻게 했었더라? 주차는 그 돈을 따로 어플로 내면 되는데 호텔에 묵으면 할인받는. 스웨덴은 또 주차하고 이런 게 조금 복잡하게 좀 써있고 이런 게 많아서 되고 안 되고가 많고 좀 많이 헷갈리게 돼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도 저번에 한번 이런 주정차 주차 잘못했다가 1,300kron인가 한 20만 원 정도 넘게 벌금 냈잖아. 생각보다 또 단속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 단속하려고 다들 이제 보고 있잖아. 방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그치, 1박만 할 거였어가지고. 시티센터 린셰핑 시티 호텔이고 1박 211원. 예정입니다. 211원. 간단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가 이렇게 지도도 놔두고 사실 관광
할 때가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관광객을 위한 그런 느낌이 딱 나고 이런 설명서도 이렇게 딱 달아져 있고 오래 볼 만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내가 생각보다 잘 돼 있었다. 확실히 날이 좋아가지고 이런 이제 거리 그냥 걷는데 공기도 좀 상쾌하고 일단 첫날이니까 아무래도 좀 컨디션이 많이 좋았다. 도착해서 시내 구경 한번 이렇게 쭉 했었고 저게 무슨 성당이었나? 중식당 있다. 배고파가지고 페이스토 저녁 못 먹지 하고 보고 있었어. 나 오늘 좀 탕수육 먹고 싶었어. 타이야 타이. 큰 성당이 있어요, 성이. 이게 좀 작은 성당이고 좀 큰 성당은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 여기가 좀 큰 성당이고 작은 성당부터 큰 성당까지가 약간 번화가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어. 여기 사람이 되게 많지 여기가. 스톡홀름 이런 데는 약간 이런 분위기는 잘 없는 것 같아. 여기가 훨씬 아기자기하고 좀 더 뭐라 그래야지? 활동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어. 홀로는 정적인 느낌이야. 사람도 되게 많지. 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지. 또 금요일 저녁이어서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뭘 먹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케밥을 먹었지. 케밥 세트 2개 먹었는데 283크로나니까 이게 한 4만원 좀 넘었지. 4만 5천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생겼어. 랩 하나랑 이렇게 시켰는데 보통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케밥 딸리기 요거 되게 양이 많아가지고 사실 처음에 우리 스웨덴 처음 왔을 때도 요거 하나 시켜서 둘이 같이 먹었는데 괜찮았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침에 조식. 조식이 나름 괜찮았었어. 뭐 엄청 뭐가 많진 않은데 보면 이제 과일이랑 뭐 시리얼 있고 있는데 가격 대비는 괜찮은 느낌이 있었다. 여기 호텔은 1박에 17만 원이고 조식 포함 이렇게 돼 있고 9시 시작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서고 있고 약간 이 인테리어도 되게 옛날 느낌이지. 약간 호스텔 느낌 나. 딱 그냥 냄새도 호스텔이야 여기는. 근데 간단하게 먹을 게 잘 돼 있어서 나쁘지 않았고 아침에 그 주변에 이제 공원이 있어가지고 식물원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산책하고 아주 평화로운 느낌. 새가 지저귀고 건물도 좀 스톡홀름에 있는 것보다 대체로 좀 깨끗한 느낌이 있는 것 같지. 좀 더 오래된 건물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앞에 이런 집도 좀 느낌이 깔끔하더라고요. 여기도 하나 여기 앞에 또 이렇게 먹어있고. 집이 예뻐서 찍어놓은 거야. kus었고. 여기가 공원 입구. 모닝 산책 중인 이유준 들어. 사람이 거의 한 명 있었나?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식물원 같은 온실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고 또 엄청난 공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조용한 공원. 아침 일찍이었어가지고. 그렇지 뭐. 토요일 아침 일찍이라 가지고 공원이 한 160년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 사람도 띄엄띄엄 살고. 아기자기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 신났죠? 조깅 해보겠다고 또 뛰어보는 거지 뭐. 조깅하니 쩍. 근데 저 흰 티셔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어디 또 뭐 침대 시트를 맞춰 그때 이유가 없어가지고. 분수대도 사람이 없는데도 분수대가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보통 한국 같으면 꺼놓을 텐데 이런 동글동글한 이런 느낌의 그걸 좋아하잖아.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저런 육각형 원형 타워로 된 건물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어. 근데 실제로 이런 데는 보면 좀 집 구조가 이상하지. 이제 말매로 말매로 가는 길이네. 말매 가는 길. 말매까지도 한 3시간 걸렸던 것 같지? 4시간 정도는 걸렸나 보다.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베테른호. 베테른호라고 굉장히 큰 호수인데 되게 풍경이 되게 좋더라고. 진짜 약간 드라이빙 할 기분이 난다. 꽤 넓었던 것 같아. 쭉 가다 보면 앞에 이렇게 지평선인데 밑에 이렇게 또 호수 보이고. 아까가 자기가
그러니까 아카바 가는 길하고 비슷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었나 보다. 아카바 시내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느낌 있지. 바다 요르단에 보이고. 이제 유일한 바다 아카바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훨씬 깨끗하고 좋은 느낌이긴 하지. 그런 여기는 테르노입니다. 호수인데 이렇게 배가 많아가지고 배 타는 사람들이 많나 봐. 워낙 크니까. 너무 날벌레 같은 게 이제 창문에 막 달려 들어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그 풍력 발전기가 간간히 있고. 이거 내가 운전했던 거다. 말매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땠던 것 같아? 도심이다. 깨끗한 느낌은 나. 그 시내로 나가는 길에 바로 이런 말베였습니다. 바다죠. 바닷물이 있고. 말매는 뭔가 이게 바닷가다 보니까 느낌이 좋더라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수프너리라고 여기 좀 별점이 높았던 데인 것 같아. 약간 한국식 약간 메뉴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시킨 거는 무엇을 시켰나요? 칠리 피에스타랑 무슨 피스크 그라타? 뭐 이런 거 식전빵 주고 이게 생선 들어간 건가 보다. 생선 들어간 거. 요거 약간 타코랑 라이스. 타코 라이스 같은 거 45,000원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신나서 먹고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서 야외 테이블에서 먹었어. 걸어서 또 공원에 가고. 이것도 공원이 약간 성 뒤에 붙어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치? 사진 찍는 줄 알고 지금 포즈 잡는 거 봐라. 이렇게 약간 푸드 트럭이랑 이런 게 많은 이런 데도 있었고, 사람들 여기서 되게 많았어요. 이제 안 보이는데 요 뒤쪽으로 사람 되게 많고, 맥주 한 잔씩 하고 있었고. 저거 타는 거 뭐라 그러지? 보트 같은 거? 페달 보트? 저기 안에서 막 샴페인도 먹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맞아. 페달 보트도 있고, 모터 달린 거 타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풍차. 이게 성인데, 약간 이 둔턱이 좀 특이하게 돼 있었던 기억이 나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약간 박물관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는 박물관 들어가진 않았고, 보통 이런 박물관은 약간 미술관 유명한 데는 한 번씩 들어가긴 하는데, 잘 안 보지, 귀찮아서. 이제 그 느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느낌으로 많이 하고, 굳이 거기 시간 많이 쓰고 싶지 않다. 오래 걸으면 이제 피곤하니까 에너지를 아껴야지. 그냥 밖에서 좀 사진 한번 찍어주고. 사진 한번 찍어주고. 호텔을 체크인을 못하고 집만 맡겼다가 이제 체크인 하려고 왔습니다. 방을 한번 보면 여기는 가격이 얼마였지? 여기는 포인트로 해서 가격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되게 포인트를 많이 안 썼어. 그러니까 한 100불? 요 정도 수준? 이것도 한 15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시티 호텔 린셰핑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치. 그래도 화이트 계열이라고. 여기는 이제 말메 스토리 호텔입니다. 말메 스토리 호텔이고요. 화장실 깔끔합니다. 아주 좋아요. 이제 전망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바다 전망, 오션뷰. 신났지? 호텔만 오면 이제 신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한숨 자고 이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제 등대도 되게 여기 되게 이쁘게 돼 있지. 예뻤었어. 이쁘게 돼 있고, 도시도 이렇게 조명이 잘 돼 있고 되게. 식당을 막 찾았는데 식당이 많이 없어서 중국집을 갔어. 근데 진짜 큰 중국집이었는데 우리밖에 손님이 없었지. 거의 문 닫은 줄 알았어. 문 닫기 직전에 우리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거 약간 비프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시키고,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꽤 맛있었어 여기는. 엄청 큰 그릇에 줘가지고, 밥도 저 고봉밥 동그랗게. 맛있어가지고 저거 다 먹었던 것 같아. 중식당이 그래서 얼마 나왔지? 해가지고 이게 506크로나를 냈었네? 근데 맥주 한 잔하고 메뉴가 2개 시킨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많이 비싼 편은 아니다, 저녁에는. 그치. 저녁에는 보통 뭘 먹어도 200은 넘는다. 7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 맥주 한 잔 했으니까. 나도 음료수 한 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이거는 아침 먹기 전에
숙소에서 찍은 거. 밥 먹는 길은 여기. 여기 저녁에는 약간 바 같은 걸로 하는 데인데 조식을 여기서 서빙을 해주더라고. 호텔의 옥상에서 찍은 거. 옥상에서 이제 브렉퍼스트 주는데 아주 전경이 시원하지. 전경이 너무 멋있었어. 많이 높은데 형 여기 조식이 꽤 맛있었다고 여기가. 여기도 조식 포함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여기 훨씬 나았지. 괜찮았고 종류도 많고 느낌도 괜찮고 원래 저녁에 되게 좀 고급진 레스토랑 바 같은 느낌으로 하는 데라 가지고 디저트도 종류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외래순 다리를 넘어서 덴마크로 갑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갑니다. 외래순 다리가 이제 덴마크랑 스톡홀름 연결되는 그런 다리인데 통행료가 되게 비쌌던 것 같은데 이게 통행료가 예, 505 DKK. DKK 그럼 얼마지? 찾아볼게. 이제 말레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출발했습니다. 달려! 야, 달려! 다리 건너는 게 12만 원이고 몇 분 정도 걸렸었더라?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 걸렸겠지. 이게 또 중간에 가다가 밑으로 지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코펜하겐으로 올라가거든요. 서로 75불 정도 더 하나도 편하합니다. 지금 환율이 그 사이에 또 아니에요. 바뀌었어. 저희 통과할 수 있을 것이나 원화가 그때는 지금 같진 않았지. 미리 등록해놓으면 이렇게 와이파이를 저번에 하이패스처럼 아니 이게 모양이 녹색으로 와이파이 뭐 헷갈리네 이게 와이파이 모양이라 가지고. 좋았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코스를 가고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출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리라고 아. 했었던 것 같다. 바람이 되게 많이 분다고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뭐 문제 있진 않았다. 그냥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지. 덴마크로 접어들었고 내려가는 곳이에요. 해저로 내려가는 곳. 터널하면 뭐 별건 없어가지고 그치? 길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에서 이제 나중에 오슬로 가는 페리를 미리 예약을 해놨고 예약을 했는데 이제 이것도 비용이 이건 유로로 냈는데 255유로 정도 냈고 미리 부킹을 해놨습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하면 사실 어렵진 않고 이제 어떤 객실을 할 거냐 뭐 이런 선택이고 DFDS 여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부킹을 미리 했었었어. 그러면 이제 부킹 컨퍼메이션 오면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라 가지고 노르딕비지터닷컴이라고 해서 여기 웹사이트에 가면 내가 원하는 투어를 좀 볼 수 있게끔 여기 나와 있어.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 어디를 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런 투어 패키지 연결해 주는 것도 있고 숙소도 해주는 거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사실 여기서 이제 자차로 하는 투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셀프 드라이브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루트를 참고를 해서 짰지. 여기서 보면은 대충 루트를 어디로 많이 짜는지 이런 거 되게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사실 스웨덴에서 코펜하겐 가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코펜하겐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쳐 가는 길을 갔던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스웨덴 외에 이제 그게 노르웨이다 할 때 노르웨이가 되게 루트가 좀 복잡하잖아요. 노르웨이가 루트가 좀 많고 그런데 노르웨이는 이제 일수에 따라서 막 돼 있어. 한 3박 4일짜리도 있고 뭐 열흘짜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거를 참고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끔 해서 좀 따라가는 식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이제 그때 써니가 이제 트레킹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트레킹을 다 빼고 했는데 약간 트레킹이 되게 유명하잖아 노르웨이가. 트레킹 뺀 코스를 우리가 다 따라갔지. 그래서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될 것 같고 아니고 나는 그냥 자연 구경하고 오두막에서 그냥 고기 좀 구워 먹고 이제 하겠다 이러면 우리처럼 그냥 따라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피오르드 그냥 좀 전경 좀 보고 페리 타면서 이동하고 그 정도? 그렇지. 운전을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 더 이상은 아니고 보통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매일 운전하면서 이동하는 걸로 하면서 갔고 실제로 가니까 한국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잖아.
그런데 피오르드 근처에는 한국 사람들 단체 관광객들이 단체 많이 관광객들이 있었고 많이 왔었어. 그래서 요런 사이트 노르딕 비지터 요 사이트 되게 괜찮으니까 노르딕에서 내가 자차로 운전하고 해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어차피 투어 패키지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투어 패키지로 보통 오고 할 거니까 그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스웨덴까지만, 덴마크 넘어가는 데까지만 하긴 했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 어땠는지 리뷰하고, 노르웨이는 필요하면 2번 정도 쪼개서 해야 될 것 같아. 노르웨이가 우리가 좀 길게 여행을 했었던 것 같아. 노르웨이 한 7박 정도 했나? 사실 스웨덴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고 한 번도 그 밑으로 내려가보지 않았는데 코펜하겐 분위기가 되게 활발해서 좋았고, 노르웨이는 조용한데 자연을 보는 거지. 노르웨이는 진짜 조용하잖아. 우리밖에 없고 조용하고 진짜 자연만 보는데 한 번쯤은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잘 보기 힘든 그런 풍경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유한생!